목판화 특유의 질감, 그 우연의 이미지에 한 점 한 점 생명을 불어넣는 화가 박구환. 그림은 그와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가장 소중한 통로입니다. 내가 먼저 위안이 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라면 그 또한 타인에게 오롯이 그걸 전달해주는 매체가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관객과 저의 소통의 고리였던 것 같아요. 행복을 나누는 화가 그 봄빛 꿈과 마주합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절, 부지런한 농부들의 손길이 바쁜 때입니다. 옛스러움을 간직한 동네, 이곳의 화가는 10여 년 전 둥지를 틀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담 모습이잖아요. 나름 그 옛날에 그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보물단지처럼 보이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풍경들. 그 하나하나에서 화가는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 미루나무도 그중 하나입니다. 겨울에 뭐 벌거벗은 나무가 그냥 우뚝 서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더니 미루나무였어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잎을 하나씩 이렇게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이 시기 되니까 굉장히 풍성한 모습, 이런 걸 보고 큰 울림을 주는 어떤 나의 소재가 돼버렸죠. 목판화와 유화의 접목으로 화가 박구환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잉태하는 산실. 그의 작품이 지닌 독특한 질감은 여느 판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소재에서 비롯합니다. 바로 베니어판인데요. 그만의 화풍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의대로 이렇게 커팅하는 부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옹이가 많은 경우는 조각도로 이렇게 커팅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너무 거친 면은 못 쓰고 반대쪽 약간 좀 더 부드러운 쪽을 이게 선호하면서 쓰는 편이죠. 목판 위를 수놓는 손길. 화가가 담고 싶은 건 삶의 소소한 풍경입니다. 이 미루나무 아래에서 두 모녀가 앉아서 정겹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무성한 잎사귀의 미루나무. 생의 절정의 시기에 도달한 나무의 그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화가는 한 땀 한 땀 목판 위에 아로새깁니다. 방금 판했던 부분은 물감이 묻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캔버스 천 상태의 하얀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위에다가 바르는 색깔이 전부 이렇게 묻혀지는 것이죠. 목판의 표면을 잘 정리한 후 색을 입힐 준비를 합니다. 그림의 특정 부분만을 흰색으로 남긴 채 색을 올리는 작업이죠.
판각이 되지 않은 볼록한 부분만 잉크가 노란색으로 지금 다 묻어있죠. 이제 판화를 찍을 시간. 이렇게. 수많은 변수에 성패가 좌우되는 과정이기에 화가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판재, 그러니까 배냐판의 컨디션, 그러니까 두께라든지 또는 거칠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찍히는 정도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상태가 잘 됐네요. 압력이 적절하게 잘 묻은 것 같아요. 내가 하얗게 남기고 싶은 부분들 하얗게 선명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는 일부러 압력을 좀 적게 준 상태거든요. 빛이 약간 투과된 것처럼 또는 이제 공간처럼 보이게 하려고 점을 많이 찍었던 곳인데, 또다시 시작된 판각 작업. 작품 한 점을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작업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화가의 상상력은 쉼이 없습니다. 지금 파고 있는 곳, 이런 것은 지금 노란색으로 남아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서 노란색이 힐끗힐끗 보이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래 처음에 계획에 없었는데 이 노란색을 찍고 보니까 노란색이 남아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두 번째 색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처음 찍어낸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덧입혀진 색깔 위로 형체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나무의 전체 윤곽을 잡습니다. 역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지금 나무의 잎이죠, 잎. 햇살에 비치는 그 이파리의 모습들이 햇살에 반짝거리는 느낌이거든요. 먼발치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나무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작업 단계별로 달라지는 색상에는 작품의 이미지를 위한 화가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색깔 좀 나왔고, 저 모양이 이제 나무 모양이 나오죠. 완전 빨간 것보다 이렇게 오래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오래된 듯한 느낌의 빨강을 내가 원했는데 생각보다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섞여가지고 오히려. 더디고 고된 작업. 화가가 무수한 반복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오직 목판화만이 낼 수 있는 그 특유의 질감 때문입니다. 여기에 느낌들은 목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간직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걸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리는 거예요. 이건 손대버리면 자연스러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의 작업에서 판화 과정이 차지하는 것은 전체의 80%. 마지막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그의 붓끝입니다. 수양을 하듯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죠. 화폭을 가득 채운 화사한 생기.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히 빚어낸 미묘함과 그로 인해 더욱 눈부신 이파리 하나하나는 우리네 정겨운 삶을 품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지금까지 판화를 하면서 예측 불가능했던 것들, 예측하지도 못했던 우연의 어떤 그 느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판화의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표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뭐 기계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미묘함이구나. 그게 이제 질감으로 오롯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오롯이 남아있는 그 질감의 면을 최대한 차용해가지고 이 내 회화 세계에다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불확실성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작업. 그 절묘함이 바로 화가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전통적인 기법에서 종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종이가 그 먹과 물을 흡수하는 과정은 작가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일종의 자연현상처럼 그림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 마치 작가가 씨를 뿌리고 어떤 그 씨앗이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화면에서 우연적인 효과로서 자연스럽게 뭔가 발색, 또 어떤 그 화면과의 어떤 그 조화, 이런 부분들이 박구환 선생님의 작품의 특징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화가. 그에게 그림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제가 이제 발목 부상도 있고 그래서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잘한 것이 뭐였지? 근데 그 전부터 물론 더 그림을 더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부에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더만 너는 그림 그려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한테 찾아온 것 같아, 내 기억에.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은 그에게 그림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암울했던 시대상을 담아내던 그의 작품 세계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짧은 유학 기간 동안에 일본 미술의 한 단면을 내가 보게 돼요. 그게 일본 판화였죠. 이렇게 일본 다색 판화인데 그게 봤던 것이 내 인생이, 귀에 내 인생이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작업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일본 선진 판화의 아름다움. 그 우연한 만남은 그의 인생의 중대한 변환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구환은 자신만의 판화 세계를 구축하며 명성을 쌓아갑니다. 커팅이라는 개념은 흑과 백, 밝은 거 아니면 어두운 것이 찍히거든요. 바로 뭔가 이렇게 아주 극적인 그 대비 효과를 이용한 시각 전달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것들이 그 당시 때 문양이라는 것과 그 도식화된 그런 형태, 이런 걸 표현하기 가장 적절했던 것 같아요. 편하고 좀 아름답고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쉽게 다가가는, 그래서 누구나가 박구환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이해하고 즐기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고, 동양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또 나타나는 어떤 편안한 작품이기 때문에 외국의 전시에서도 거의 다 팔리는. 판화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박구환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판화를 접목한 새로운 유화 작품의 탄생.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화가의 헌사였습니다. 이제 만개하여라는 타이틀이 내포된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생명체의 모습이잖아요. 생명체의 모습이고, 특히 나무의 어찌 보면 가장 화려한 때의 그 느낌,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어떠한 그 과정 중에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 나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한정된 화폭에다가 과연 그 감정을 오롯이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그 두려웠던 부분들은 그거였죠. 한방눈이 쏟아지던 어느 날의 풍경. 그 속에서 화가가 발견한 것은 삶의 찬란함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던 그 자작나무가 제 눈에 갑자기 들어왔던 이유가 마침 그 본 순간 눈이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아래쪽 개를 한 마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한참 가더만 잠시 머무르더만 자작나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나 나에게 그 시각적인 충격을 주던지 겨울이 이렇게 화려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개하다는 타이틀을 그대로 넣은 것이죠. 화가는 무시로 길을 나섭니다. 작업을 하다가 문득 또는 뭐 쉬고 있다가도 문득 내가 과거에 한번 어느 곳에서 봤던 그 흔적들이 기억 속에서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생각만 했다면 바로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근데 바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일상화돼 버렸기 때문에 붉은 흙과 바다의 어울림. 자연이 빚은 곡선이 눈부십니다. 그리움이 차오르면 달려오는 곳. 화가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볼 때마다 신선하게 다가오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풍광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도 늘 올 때마다 또 새롭게 또한 내가 다른 요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미지적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들리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조형물입니다. 어차피 보면 신이 창조한 그 자연의 모습에다가 인간의 에너지를 통해서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조형적으로 너무 그냥 완벽한 그 모양을 갖추면서 이 모습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름다운 풍경에 생명을 더하는 것은 정직한 땀방울. 이곳 땅이 품은 곡선. 그 특유의 리듬감과 따스한 온기가 화폭 위에 되살아납니다. 뉴에이지 음악의 선율, 피아노 선율이 마치 그림의 리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을 시각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시각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한이었던 거예요. 곡선과 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물살의 모습의 곡선, 그 다음에 하늘빛에 바다를 비치는 은빛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리듬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청각적인 것들을 시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에 아주 오랫동안 매료돼요. 실상과 허상의 결합으로 탄생한 박구환만의 유토피아. 오늘 그가 만난 이미지는 또 다른 세계로 새롭게 태어나겠죠. 밤 늦도록 이어지는 작업. 목판 위에 그려진 형상은 판화를 찍어 캔버스에 이미지를 남기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합니다. 지금
이 풍경의 먼 바다의 모습이에요. 인근 바다의 모습인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그다음에 이 형상을 살려놓고 나머지는 싹 죽이는 거죠. 이 물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고수하는 데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화가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형태를 또는 색감을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다시 찍어야 될 상황도 오기 때문에 실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수고로움을 감수를 하는 것이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작업. 판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얻기 위한 지난한 과정입니다. 마치 퍼즐을 완성해 가듯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정 중에서 뭔가 하나씩 형상이 만들어지고 개개의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기대했던 어떤 목표치에 이렇게 다루었을 때 나오는 그 희열감. 판화가 지닌 고유한 결과 유화의 만남. 이제 화가는 그 지평을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그 규모를 물론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교감되는 부분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정확한 모습을 그렇게 재현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실제 보는 사람도 그 공간이 꼭 거기다라고 이렇게 지목할 만한 곳을 한번 그려볼까,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최근의 생각이고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담는 화가 박구환. 끝없는 인내 속에 피워낸 그만의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의 순간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겠죠.